네, 안녕하세요. 불교학년연대 그린 붓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첫 번째 말씀을 하게 된 유정길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온실효과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이 지구가 이 태양으로부터 이 열 에너지가 오고 있습니다. 태양이 굉장히 아주 크게 엄청나게 뜨겁게 지구에게 이제 열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대기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지구 표면에서는 반사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한 70% 정도는 이 대기에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구름이라든가 육지, 이 해양에 이제 흡수가 됩니다. 이 흡수된다는 얘기는 이 뜨거운 열이 바다를 데피기도 하고 또 대기의 공기를 데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지의 땅을 데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흡수된 이런 태양열, 태양의 광선이 이 지표의 평균을 갖다가 한 14도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평균 기온을 갖다가 14도 정도를 갖다가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온실가스가 이 태양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일종의 이 대기가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있게 되면 마치 우리가 온실에서 태양열이 들어오게 되면 온실 실내가 굉장히 좀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태양열을 갖다 가둬두는 역할을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갖다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많은 기후학자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 상승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1.1도 상승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지구상의 그 기후 교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상당 부분 이상 기온을 갖다 만들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되고 있는데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온실가스, 지구를 덮이고 있는 온실가스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많이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것들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한 65%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 이렇게 인간의 어떤 난방이라든가 자동차 이용, 그 다음에 건설의 운송이라든가 수송, 이렇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CO2 가스는 이게 배출되게 되면 대기 중에 한 100년 내지 300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메테인이라고 얘기하는 메탄가스입니다.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한 25배 정도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통 축산업을 갖다가 육식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렇게 축산업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뇨라든가 거기 방귀라든가 이런 것들, 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탄가스는 온난화 전체의 17% 정도를 기여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메탄가스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온난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출되게 되면 방금 전에 CO2 가스는 100년 내지 300년이 머문다고 얘기했는데 메탄가스는 한 12년 정도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200년 머무는 한 100년 내지 300년 머무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줄이게 된다고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후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지금 고기를 먹기보다는 오히려 채식을 하자 하는 운동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질소입니다. N2O라고 해서 이산화질소인데 이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의 한 6%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질소 비료라든가 농약 등 화학 비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체류 시간은 한 150년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불화탄소, 그다음에 과불화탄소, 그다음에 육불화황 이런 이제 가스들입니다. 이런 가스들은 온난화의 한 12% 정도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어컨의 냉미라든가 또 전기 전자제품 생산을 하거나 폐기할 때 발생하는 그런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비교했을 때 이 수소불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 1300배 정도 지구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질이긴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심각한 기여를 하고 있고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불화탄소만 하더라도 CO2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약 한 7000배 정도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육불화황 같은 경우는 무려 22,000배 정도라고 할 정도로 작은 물질이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가 온난화 물질에 의해서 지구가 좀 덮여졌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의 전체 면적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의 바닷물 표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바닷물의 이런 대류에 그동안 이렇게 이 바닷물이 이렇게 어떤 그 찬물과 그 더운 물의 이런 대류의 흐름으로 각종 이제 난류라든가 한류라든가 이렇게 바닷물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닷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바닷물의 이제 온도가 높아졌을 경우는 이런 해류가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수한 많은 어떤 물고기들이라든가 물고기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산호초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시다시피 한랭전선이라든가 온난화 전선이라든가 이렇게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이게 다 이 대기의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게 되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대기가 다 뜨거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온난화 물질 때문에 이 대기 자체가 덮여지게 되면 그동안 그 수만 년 동안 지속돼 왔던 이 대기의 흐름이 또 역시 교란이 나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지형지물의 영향까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산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바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형지물의 영향 때문에 그동안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곳에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가물었던 곳들에 갑자기 홍수가 내리거나 또 습기가 많았던 곳들이 건조해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산불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기후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이상 기온들 지금 최근에 이제 터키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라든가 이렇게 대륙에 있는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육지가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구는 지표면은 거대한 흙과 바위로 덮여 있지만 그 지표면 밑에 있는 맨트는 액체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지표면이 가벼워지게 되면 이것이 일정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이 맨틀에 영향을 줘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구는 거대한 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판이 교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판이 교란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각 변동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홍수가 발생하고 특히 여러분 작년에 파키스탄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뭐냐면 히말라야에 있는 천년설,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강물의 그 비와 그 범람 때문에 파키스탄에 있는 강물이 엄청나게 넘쳐남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총리가 그런 말까지 했죠.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나라들은 유럽 등 잘 사는 나라인데 피해를 보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잘 사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 지구온난화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파키스탄 같은 이런 나라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피해에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지원과 복구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되는 수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폭염과 산불입니다.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폭염이 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라든가 터키 또 미국의 이게 그 서부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에도 이탈리아라든가 이쪽 지역이 엄청나게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울진 삼척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열대성 질병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 문제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 북극에 있는 얼음 같은 경우는 이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북극의 얼음은 녹아도 해수면의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륙 위에 있는 얼음들 있죠. 그린란드라든가 남극에 있는 얼음 같은 경우는 이것이 녹게 되면 녹아서 흘러 들어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수면을 갖다가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 인천이라든가 부산은 해수면이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매년 0.6cm 정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시는 것처럼 저 폴리네시아, 여러분 그 뉴질랜드 위에 있는 그 태평양에 있는 어떤 작은 국가들이 있죠.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 지표면이 1m가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나라의 국토가 없어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뭐 뉴기니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쪽으로 이 기후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극지방에 있는 남극과 북극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빙상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빙상이 붕괴가 되게 되면 어쨌든 이 국토가 침수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알베도라는 게 있습니다. 알베도라는 건 뭐냐면 태양에서 이 지구 표면이 이렇게 하얀 곳이 많으면 이 하얀 색깔은 이 태양광을 갖다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태양광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얀 부분, 그러니까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하얗지 않습니까? 이런 하얀 부분이 일정하게 있어야지만이 태양광을 일정하게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남극과 북극 지역의 이 하얀 얼음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태양광을 반사시켜주는 비율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알베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알베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태양광을 갖다 흡수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급속도로 지구가 덮여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 북극과 남극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지금 영구 동토층이 지금 녹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엔 이 북극의 37도 정도까지 상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 위기입니다. 최근에 시리아의 난민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의 그 기후변화 때문에 곡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식량을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그쪽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이것이 일종의 전쟁으로 유발을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동토층이 녹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식량 생산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고 또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곡창지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식량 위기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갖다가 러시아가 이 장악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그런 장악을 갖다가 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량 위기, 폭우, 태풍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까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